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 산샤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댐이라는 구조물은 막대한 양의 물을 저장하면서 물의 하중을 버텨내도록 설계된 구조물입니다. 댐이 넘친다는 말이 곧 댐이 붕괴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댐에서 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댐이 상정한 허용 수위 이상으로 물이 차올랐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댐이 상정한 무게 이상의 물이 담겨 댐에 하중을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숫대야가 꽉 차 있다고 대야가 부서지지는 않지만 댐이 저장하는 물의 양은 적게는 수백 톤에서 크게는 수억 톤 단위입니다. 수위가 1m 증가하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으나 물의 무게가 수만 톤 단위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게 증가는 구조물에 있어 막대한 부담이며 구조물의 경우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댐이 붕괴된 대표적 사례로 1928년 미국의 세인트 프랜시스 댐 붕괴 사고와 1959년 프랑스의 말파세 댐 붕괴 사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파세 댐은 폭우로 인한 주변 지질의 침하로 인하여 댐이 붕괴되었고, 세인트 프랜시스 댐은 지반이 취약한 데다 지속적으로 보고된 균열과 누수를 무시한 탓에 붕괴되었습니다. 엄청난 비로 인해 댐이 무너진 사고의 대표격으로 중국의 반차오 댐 붕괴 사고가 있는데요. 1975년 태풍 니나가 중국에 상륙했을 때 하루에 1631mm의 비가 내려 댐이 버티지 못해 무너진 사고입니다. 당시 반차오 댐은 1000년에 한 번 빈도의 홍수를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으나 하필 태풍이 상륙했을 때 2000년에 한 번 빈도의 비가 내렸고 결국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셔먼탄 댐까지 무너지면서 총 62개의 댐이 무너져 사망자만 17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산샤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붕괴 시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수준의 대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이고, 이는 중국 당국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이 댐을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신경 써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진을 대비한 내진 설계 구조를 비롯해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온갖 상황을 상정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2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산샤댐 변형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다른 주목할 만한 위험도 없다는 등 불안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이 산샤댐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명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 이 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는 트윗이 SNS에 급속히 확산됐으나 연구원 빨 글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대만의 한 언론은 산샤댐이 붕괴하면 하류의 난징과 상하이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쯔강에 이어 황허강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달부터 중국 남부에서 계속된 폭우로 양쯔강 일대의 범람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는 루자샤, 저수지 등 북부 황허강 또한 비슷한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허강은 스촨, 내이멍구, 산둥, 칭하이 등 9개 성을 거치며 총 길이가 5,464km에 달해 홍수 위험 지역이 증가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황허강 상류 지역에 2급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샤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산샤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지목되는 게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최대 수위에 임박한 산샤댐에서 방류되는 담수로 서해안으로 저염분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류된 강물은 남서풍과 해류의 영향을 받아 중국 동쪽 바다를 뒤덮고 한반도 서해바다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3주 안에 강물이 제주 연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쯔 강물의 흐름은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염분수는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아 바다 표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해양에 쉽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류의 폐사를
해체를 야기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이미 1996년과 2016년에도 중국에서 유입된 저염분수가 제주 바다를 덮쳐서 전복, 소라, 성게 등 폐류가 폐사해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댐이 무너지게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9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지 전문가들과 국내 재난, 원전 전문가들은 산샤댐 붕괴 때는 양쯔강 하류의 9기 원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상하이 지역 원전에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이 유출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 지역과 남해안이 직접 피해를 보고 일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이로 인해 중국 땅의 5분의 1 이상이 쑥대밭이 됩니다. 댐이 터진 직후에 나오는 물들이 만들어낸 파도가 대략 초속 30m에 달하는 속도로 강 하류에 있는 거저우바 댐을 무너뜨린 직후 인근에 있는 도시인 이창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때도 물의 속도는 크게 줄지 않아 이창시에 다다랐을 때쯤이면 시속 65km 정도의 속력으로 도시를 휩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창시에는 해수면보다 약 64m에서 71m 정도 높은 양의 물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수장된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이창시는 산샤댐이랑 가까워서 댐이 터지고 약 30분 만에 물이 이창시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도망칠 시간도 없는데 이창시 한 군데서만 50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는 이창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들은 이창시를 폐허로 만든 직후 댐이 터지고 10시간 후면 우한까지 휩쓸어 버릴 것이고 결국에 하루가 지나면 난징까지 당도할 확률이 큽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중부 핵심 도시들이 모두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나면 산샤댐이 적군들의 1순위 공격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댐이 붕괴될 경우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데 댐이 터지면서 수몰되는 지역들에 중국 군사기지들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의 붕괴는 웬만한 전쟁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할 것이고 공장과 공업지대가 손실을 입을 테니 중국은 산샤댐이 터진다고 하면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거래 국가입니다. 수입도 제일 많고 수출도 제일 많습니다. 댐이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해 보이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아무리 미국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시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현재 산샤댐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중국에서 산샤댐에 내진 설계도 했다고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었다고 해도 과거 이미 한 차례 댐이 무너진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올 것 같아 걱정이 됐네요. 날씨 좋을 때는 공장 끝도 없이 돌려서 한반도에 미세먼지 폭탄 투하하고 비가 올 때는 댐을 위험하게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시키는 중국. 산샤댐 무너지면 한국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번 홍수 오기 전만 해도 가뭄 올까봐 댐에 물 저장해놔서 강 하류에 있는 국가들이 물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이런 인간의 욕심들이 거대한 재난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욕망의 속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욕망에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더 큰 죄는 없다.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노자가 한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더 큰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을 벌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조금만 욕심을 줄이고 중용의 덕을 지킨다면 하루하루 보다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아울러 행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착을 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